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향상된 안드로이드 테스팅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엔소 VOD 신동민입니다. 네, 이번에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뭐 엄청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사실 그 테스팅이 기존에 좀 복잡했었는데 이번에 좀 간단하게 좀 많이 그 향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안드로이드 테스트를 작성한 적이 있는 개발자라면은 대부분 다 에스프레소나 로보레틱이나 혹은 안드로이드 테스팅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글 역시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테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은 프로젝트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빠르게 비용을 먼저 지불을 해가지고 더 큰 이득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테스팅 피라미드 개념이 있습니다. 이 테스팅 피라미드 개념은 이제 구글 디벨로퍼 사이트에 가시면은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유닛 테스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그 다음에 E2E 테스트하고는 엔드 투 엔드 테스트 세 가지 레이어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완성도 높은 환경에서 테스트가 가능은 하지만 테스트 실행 시간이 크게 증가해가지고 테스트 유지 관리와 디버깅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테스트 레이어에 따라가지고 테스트를 작성할 때 절충안이 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아래서부터 70, 20, 10으로 나누어가지고 구글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는 보통 로컬 환경에서 빠르게 실행이 되고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나 E2E 테스트는 리얼 환경이나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피라미드 각 레이어에 특화된 툴들이 좀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닛 테스트에서는 보통 로보레틱이나 이제 모커블 프레임워크들을 보통 주로 사용을 하고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나 E2E 테스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은 에스프레소와 같은 안드로이드 테스팅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테스트 프레임워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얻어오거나 아니면 라이프 사이클을 제어하거나 혹은 뷰와 관련된 어떤 액션에 대한 테스트를 하곤 하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모키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강력한 테스팅 도구죠. 하지만은 좀 안드로이드에서는 종종 부적절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보통 자신의 클래스를 모킹하는 건 좋은데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모킹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셨다면은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본 섹션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그 모키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테스트를 작성을 하면은 슈퍼 클래스 액티비티에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동작을 단계적으로 밟아서 원하는 테스트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우선 테스트 중인 클래스를 부분적으로 스터빙하는 경우 점점 좀 과도한 스터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보일러 코드가 점점 생성되게 되고 결국 개발자는 테스트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웬 섹션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하려면 해당 클릭 리스너에 대한 핸들러를 얻어와야 되는데 어규먼트 캡터를 등록을 한 다음에 수동으로 원하는 코드를 호출을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키토에서의 대응 섹션인데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호출한 인텐트를 얻기 위해서 어규먼트 캡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모킹을 하다 보면은 원하는 부분을 테스트하는 대신에 세부 구현사항을 테스팅하는 경향으로 좀 치우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로보레틱인데 로보레틱은 아시겠지만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각 테스트에서 자신의 스터빙 동작을 프로그래밍할 필요 없이 실제 안드로이드 객체를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테스트 프레임워크죠. 근데 로컬 호스트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보통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단위 테스트에 매우 적합합니다. 로보레틱을 사용을 해가지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한 건데 기본 섹션에서 단순히 셋업 액티비티 API를 호출하기만 하면은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리즘 상태인 액티비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웬 섹션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SDK 자체 API인 FindView by ID를 사용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된 섹션에서는 로보레틱 API를 사용을 해가지고 해당 뷰를 안전하게 클릭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코드를 이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모키토랑 앞서 비교를 해봤을 때 매우 간결하고 정말 중요한 테스트 항목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테스트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마지막으로 에스프레소인데 에스프레소는 UI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실제 또는 가상장치에서 실행이 되고 이제 현실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대신에 실행 속도가 매우 느리죠. 전체 APK를 빌드하고 디바이스에 설치한 뒤에야 테스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테스트가 끝나야 로컬에서 이 에스프레소에 대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에스프레소로 테스트를 작성한 코드를 보면은 기본 섹션에 안드로이드 테스팅 서포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는 액티비티 테스트 룰을 사용을 합니다. 이 액티비티 테스트 룰을 사용을 하면은 매우 간단하게 리즘 상태인 액티비티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왼 섹션에서는 에스프레소에서 제공하는 뷰 매처 API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뷰를 찾은 다음에 클릭 액션을 통해서 테스트할 코드를 호출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된 섹션에서는 에스프레소 인텐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텐트를 캡처한 뒤에 시스템에 호출된 인텐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로볼레틱과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구문은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들이에요. 근데 이처럼 안드로이드에 주로 사용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들이 갖는 가장 큰 단점은 개발자가 테스트를 위해 사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들을 전부 다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각 단계마다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스타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까 앞서 설명드린 테스트 레이어 간의 이동성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테스트 코드의 리팩토링과 재사용성을 어렵게 만들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Z팩에서는 테스팅이 안드로이드 툴체인의 1급 객체로서 포함이 되게 됐고 이제 표준화된 신규 테스트 API 제공을 통해서 테스트 방식을 통일화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플레이트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틀린도 지원을 해가지고 코틀린 테스트는 좀 아름답고 간결하게 테스트 작성이 가능하고요. 향후 테스트와 관련된 모든 코드는 오픈소스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스캐폴딩, 기분, 웬, 된인데요. 스캐폴딩은 테스트를 위한 환경 구성 및 제어 API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얻어오기 위한 기본 설정들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컨텍스트를 얻거나 번들 객체를 얻어올 때는 이제 스캐폴딩 단계에서 인스트루멘테이션 레지스트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제공하는 API를 보시면은 매우 단순한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컨텍스트나 어규먼트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올 수 있죠. 간단하게 스캐폴딩 단계에서의 코드를 살펴보면은 보통 테스트 코드 작성할 때 이제 안드로이드 JUnit4가 JUnit4 러너가 기본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스트루멘테이션 레지스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부터 이제 그 Z팩에 포함된 안드로이드 테스트는 온오프 디바이스 테스트에도 해당 API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의 두 번째 단계인 기본입니다. 기본 단계에서는 2가지 핵심 API 카테고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 테스팅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던 JUnit 룰이 이제 Z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Z팩에 포함이 된다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스트가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 JUnit4를 사용하는 테스트가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API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많이 추가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이전처럼 액티비티 테스트 룰은 액티비티를 시작한 뒤에 리즘 스테이트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온오프 디바이스에서도 API를 호출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안드로이드 테스트 데이터 빌더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안드로이드 테스트 데이터 빌더는 코드와 테스트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객체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 보면 빌드 모션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쉽게 이제 모션 이벤트를 생성해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이 크게 공개되어 있진 않아요. 네, 아마 하반기에 좀 많이 공개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퍼블릭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를 이제 테스트용으로 인스턴스화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제 종종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킹을 해가지고 제어를 했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간결하게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Z팩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 빌더와 함께 사전에 정의된 많은 테스트 룰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테스트 룰 인터페이스인데
이걸 구현한 다양한 룰 클래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테스트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액티비티 테스트 룰 아시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테스트 룰, 그 외에도 많은 룰들이 있죠. 이 룰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이제 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테스트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when인데요. when 단계의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실제 코드를 호출하는 부분만 존재를 하죠. 하지만은 UI 테스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제 에스프레소 뷰 매처 API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에스프레소가 존재하기는 했지만은 에스프레소 역시 안드로이드 제트팩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뷰 API는 매우 유연하고 가속성도 좋아가지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온오프 디바이스에서도 이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then 단계인데요. then 단계의 경우 최종적으로 테스트 값과 사용자가 기대하는 값을 서로 비교 검증하게 됩니다. 먼저 에스프레소 인텐트가 안드로이드 테스트 인텐트로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또한 온오프 디바이스에서도 API를 제공을 하고 이제 에스프레소 인텐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인텐트 결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에스프레소 사용 방법하고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테스트에 사용되는 불필요한 API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신규 어서션 라이브러리를 릴리즈할 예정입니다. 전통적인 JUnit 어서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테스트를 바로 읽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매처 라이브러리들 많이 쓰긴 하는데 안드로이드는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많은 정수형 상수들을 사용을 하지만은 이게 테스트 오류 메시지를 읽는데 매우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제트팩에서는 신규 어서션 라이브러리를 릴리즈를 해가지고 테스트 결과 혹은 테스트 에러 메시지를 읽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ID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테스트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서션 라이브러리 또한 온오프 디바이스에서 모두 작동을 하고 제트팩에 포함된 안드로이드 테스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서드파티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보다 쉽게 간결하게 테스트 코드를 이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은 테스트가 앱 개발 전략의 기본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트팩에 이 테스트 포함을 본격적으로 시킨 거고요. 제트팩에서 제공하는 단일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하면은 여러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테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겠죠. 테스트를 작성할 때 테스트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단계인 유닛 테스트부터 보통 작성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닛 테스트가 많아지고 UI 테스트 같은 경우는 유닛 테스트를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 테스트로 보통 작성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제 향상된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면은 이 두 레이어를 뭐 따로 다른 서드파티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API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필요 없이 바로 테스트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제 통합된 단일 API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피델리티는 높게 가져갈 수 있고 테스트 속도는 더욱 빠르게 구성이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아무리 잘 작성하더라도 실제 동작하는 런타임 환경을 고려하지는 않을 수 없어요. 런타임 환경과 그에 따른 소스셋의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테스트 구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안정적인 통합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은 이제 이게 바로 프로젝트 니트로젠입니다. 프로젝트 니트로젠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통합 테스트를 위한 새로운 단일 진입점이 됩니다. 니트로젠은 연간 수십억 번의 테스트를 실행하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실행 환경을 구축합니다. 니트로젠을 통해 가지고 앱 설치에서 테스트 실행 그리고 보고에 이르는 전체 테스팅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고요. 또한 니트로젠은 다양한 빌드 시스템에 맞춰서 동작을 할 뿐만 아니라 IDE에 완벽히 통합돼 제공됩니다. 구글의 경우 이미 내부에서 주메일, 구글 맵스, 유튜브 등과 같은 자체 앱 테스트에 이 니트로젠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니트로젠의 경우 올 하반기에 완전히 공개될 예정이지만은 설치와 개요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니트로젠의 동작 방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온오프 디바이스나 클라우드와 같은 모든 실행 환경에 존재하는 테스트들을 연결하게 됩니다.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커스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니트로젠이 실행하고자 하는 장치를 찾는데요. 실행하고자 하는 장치는 에뮬레이터나 혹은 실제 디바이스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가 준비가 되면은 니트로젠은 테스트하고자 하는 APK를 설치를 하고 이제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니트로젠은 테스트 데이터의 종속성을 단계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테스트에 필요한 장치 속성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 이 단계에서 커스텀 스크립트 등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설정을 한다거나 내부 서버를 추가적으로 시작을 한다거나 혹은 권한 획득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설정들을 이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실행을 위한 장치를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그 테스트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를 이제 받게 되겠죠.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닛 테스트의 경우는 보통 로컬 환경에서 좀 빠르게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은 CI 서버를 통한 테스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라톤과 같이 긴 호흡의 테스트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IDE 커맨드 라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이 되거나 혹은 자동으로 트리거 되겠죠. 니트로젠의 경우 이제 이거를 안드로이드 오케스트레이터 및 안드로이드 JUnit 러너와 같은 자체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일관성 있는 테스트 실행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테스트를 수집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테스트를 별도의 프로세스에 실행을 하고 공유 영역을 최소화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테스트 실패에 대한 충돌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테스트 JUnit 러너에서 제공하는 JUnit 환경에서 일단 실행을 하게 되고 오케스트레이터는 모든 테스트 결과를 수집을 해가지고 니트로젠으로 다시 재스티밍 하게 됩니다. 니트로젠은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수집된 테스트 결과를 통합을 해가지고 이걸 보고서 형식으로 제공을 해주는데요. 보고서 형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크린샷, 프로파일링 데이터, 배터리 성능 등과 같은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니트로젠의 전체 테스트 플로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니트로젠의 가장 큰 장점은 테스트 수행을 위한 장치를 찾은 다음에 해당 장치의 테스트 환경을 구축을 하고 또한 여기서 각각의 분리된 테스트를 실행한다는 게 이 오케스트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테스트가 분리가 된다는 점. 그래서 충돌을 발생을 하더라도 테스트가 전체를 실패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방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호스트 사이트 인프라가 니트로젠을 통해서 실행한 모든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보고서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니트로젠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ID나 CI 서버 테스트의 실행에 대한 복잡성이 감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트로젠이 모든 안드로이드 테스트의 단일 진입점이 됩니다. 또한 니트로젠은 파이어베이스 테스트 랩, 구글 클라우드, 로컬 혹은 가상장치 등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테스트를 실행해 가지고 통합 테스트 리포트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제트팩이 그 로블레틱 4.0하고 연동이 매우 잘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